것처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자식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 참 어리석은 거죠. 자, 어떻게 해요? 무심히 앉아서 돕지 아니하고 편안히 건너가기를 바라겠는가. 우리가 배에 타고 있다면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품고 이 역경을 헤쳐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과연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임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백성이 망하고,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관리들이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임금 또한 세워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충신은 백성에게 해가 되더라도, 해가 되는 일은 임금을 거역하더라도 자기가 죽더라도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진짜 충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10분 되었습니다. 이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미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2021년 10월 30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은 그냥 빼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충 다 아는 사실들이라서요. 네, 스키프 하겠습니다. 자, 예, 이제 총론입니다. 서문, 후문, 중간 붙이는 말 다 끝나고요. 하나는 그냥 스키프 했고요. 앞서 제가 강의한 내용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만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자, 총론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론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라가 우선인가요? 개인이 우선인가요? 나라. 그 이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나라가 없으면 집도 없는 거고. 예, 독립정신 읽으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나라가 없으면 내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 우리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충격이에요. 예. 조선일보에 보니까 기독교 침투한 종북 세력 이렇게 해놨습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하고 김일성 창가를 부르는 교회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 잘 모르죠? 에? 이렇게 언론에 추적해가지고 대가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뉴스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제 독립정신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꼭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북한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총론은 뭐냐?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내 한 몸과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 훗날 자손들이 다 어디에 살며 어디로 갔겠는가? 정말 이때 일본 식민지 시대도 아닌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실제로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에 있으면서 정말 나라와 언어, 이름까지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미리 내다보고 한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나라의 시민된 자는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그 화복과 안위가 다 같이 그 나라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뭘로 묘사를 했냐? 망망대해에 떠가 있는 큰 5천만 명이 타고 있는 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할 때는 어떠냐? 사공에 맡겨가지고 예, 우리 자유롭게 일을 하면 돼요. 지금처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한 풍파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우리 한마음으로 일어나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나라가 위기에 있고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풍파 파산되기 직전에 어떻게 하냐? 전날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마저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협력해서 무사히 건너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배가 깨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면 나의 원수나 나의 몸이나 다 같이 화를 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히 여기 있는 보배와 재산을 바닷물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배가 가벼워져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 장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나라가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굉장히 파산 직전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공과 이렇게 성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 배를 건지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의 국민들과 또 누구죠?
예,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나라를, 배를 파산시키지 않도록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공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승객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결국 이 배는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이승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대한 삼천리 강선은 곧 2천만의 생명을 싣고 풍파 거세 대해로 외로이 가고 있는 배와 같다. 지금 생사와 존망의 급함이 조석 아침과 저녁에 달려 있으니 이는 삼척 동작이라도 다 짐작하는 바이다. 어떻게 위태한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당장 물에 빠져가고 있는 배 안에 있으니 정신분통 차리고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제가 헤드라인 신문 기사를 하나 올려드렸죠, 그죠? 지금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어찌해서 이렇게 위태로운지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벌써 이 총론에서 이 나라는 마치 망망대해에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려고 하면 어때요? 이제 그 원인들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 몇 초밖에 안 되는 동영상인가요? 여기서 루프에다가 이제 밧줄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올라가는 거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밖에 봐서 이렇게 정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죽을 수도 있다는 긴박한 상황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보면 선장과 선원들이 어때요? 합심해서 외부에 있는 나라의 관리들과 합심해서 그들을 구조해가지고 살아난 장면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장.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 지금 독립정신 앞에 있는 10장까지의 글을 쓸 때 마침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기도하는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2장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책임과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청컨대 우리 대한 동포들아, 2천만 인구에 속한 자들은 다들 나라를 이렇게 만든 데는 자기에게 얼마씩 책임이 있는 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망친 7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당연히 정치 지도자, 권력 가진 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사바사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명하고 탁월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우울감을 자랑하고 있는 대학 교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주 완고한 척 하면서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제목만 읽을게요. 권력을 잡고 정부 안에 있는 사람도 나라를 팔아먹고요. 그런 사람들 일꾼이 되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옆에서 더 악랄하게 도와줘요. 그리고 점잖고 완고한 대관들도 나라를 팔아먹어요. 왜? 잘못되었을 때 말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개명한 인사라고 하면 뭐라죠? 지식인들처럼 껴있는 사람들도 형편에 따라서 입장을 바꿔요.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는 이런 지식인들 말하는 거예요. 미관말지, 우리 말단 공무원들, 8급, 7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도 나는 직위 낮으니까 나한테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앞뒤로 흉악하게 거지없는 일들을 무수히 도와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불법과 불의한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7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서서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아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래 백성인들에게도 책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아래 백성으로 말하더라도 다 큰 죄악은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라 집이 쓰러지는 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미,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전국의 방방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죄가 있냐?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또한 자기 직책을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 사람들은 자, 보세요. 죽는 것에도 등분이 있다고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뉘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뉘우치고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오늘 1장에서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기초를 확실히 세우거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야 비로소 그 직책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힘을 허비하였다 하더라도 나라의 형세를 회복하기 전에는 각자 져야 할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시겠죠? 예. 내용이 어렵나요? 이제 들어가니까 조금 어렵죠? 예. 책임과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요 큰 제목만 알아도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나올 겁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예.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까지 이야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죠? 독립의 기초를 쌓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 책임이죠. 그리고 독립의 기초를 쌓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많은 방해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고 싸워야 되고 우리의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걱정만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어때요? 죄를 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은 무덤처럼 죄를 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죽는 것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이 또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시 살다가 갈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욕심을 끌려서 구차하게 욕을 견디면서 원통하게 억울한 일을 참고 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를 만나 영광스러운 죽을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죽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앞에 제가 용렬한 죽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용어가 좀 어렵죠? 용렬한 죽음이라는 것은 비열한 죽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 줄 아시겠어요? 예, 모 대통령이 요 위에서 떨어져 죽었죠. 그죠? 이승만 대통령 그거에 대해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굶주리고 추위에 공국은 견디었지만 차마 불신한 일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조를 지키다가 기한으로 죽는 자, 그러니까 결국 자살한 자, 이런 사람, 이런 등등,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고 괴로운 세상과 욕된 목숨을 사는 귀한 일을 아니하고, 그리고 나라 일이 날로 급해져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세상 살아봐야 뭐 하겠는가 통분한 마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다 잘못되었고 자기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들은 천금 같은 한 몸을 어찌 헛되이 스스로 버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잠시 맡아서 행해야 할 직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국민의 도리로 말하더라도 그가 나라를 위해서 바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은 뭐냐? 불의를 보고 진정으로 공분을 느끼고 충성과 애국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죽은 죽음이에요. 그 첫 번째, 간사하고 패악한 무리가 드러내고요. 두 번째, 포악한 원수를 물리치면서 여리고 약한 자들 보호하면서 그가 그 세력과 맞서서 죽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또 사람들이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세상에 줄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도 어리석은 죽음이지 않는가라고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어도 뒤따라 죽을 자가 없으면 쓸데없는 죽음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만 죽고 일도 성사가 되지 못할 때 장부가 어찌 헛된 모습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옳고 바른 일을 위해서 정말 충심을 당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을 때는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후세들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2장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1894년에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개화파 사람이에요. 갑신정변 때 나라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데모를 일으키다가 3일 만에 이제 끝나고 역정으로 모여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신 분이에요. 이 김옥균을 잡기 위해서 고종은 밀사를 파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하이에 꼬셔가지고요. 상하이에서 그를 암살을 해요. 죽은 사람을 어때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한국에 데우려고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화진에서 그의 시신을 또 6, 7조각 내가지고요. 대역부도 죄인들은 이렇게 죽는다면서 마을마다 보낸 거예요. 고종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이렇게 김옥균이가 그때 처참하게 죽었지만 오늘날 우리 역사를 다시 공부하는 사람은 김옥균이 나라의 개화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자기의 책임과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고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나. 나라의 독립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독립의 기초가 세워질 때까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죽음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뭐죠? 순교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 이제 끝내고요. 우리 전현직 집사님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사람마다 자기의 책임과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책을 쓰는 자, 나 또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2천만 명, 5천만 명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남에게만 허물을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잘못 없다고 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앞에서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요. 자, 예,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예, 화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책이 뭡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인이 더 우선이에요? 나라가 더 우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 앞에서 우리의 직책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배가 굉장히 안전하게 있을 때, 자유로울 때, 고요할 때 우리는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하고 섬기고요.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요. 친구들과 교제도 하고요. 또 전도도 하고 올바른 생각을 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직책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직책이 뭔가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다고 했죠. 예, 나라가 있어야 저거가 있고요. 또 교회가 있고요.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사격 선수였던 우리 오예진 알아요? 예, 이런 선수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책을 다하지 못해서 나라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개인은 지옥에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직책을 행하지 못하여 자기의 몸과 집이나 부지 한다면 당장 자기에게는 이로우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의 개인의 그 안위를 위해서 처음에 막 이제 금무술수를 뿌려가지고 부강하게 되고 영웅호걸이라고 지금 그렇게 되면 끝내 나중에 나라는 무너지고 집안도 부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신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세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러시아를 의지해가지고요, 아관 파천했죠. 그래가지고 무서울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갖 악법을 만들어내고요. 그들은 온갖 경제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편취해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득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들을 당시에 조선에 있었다는 겁니다. 차명제도를 만들고요, 폐지된 연자법을 만들고, 등등등등등등, 이러한 나쁜 짓을 고문하고, 죄 없는 사람 집어넣고요, 일 잘하는 사람을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 착한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면서 어떻게 하냐? 그들은 겉으로는 채통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백성은 사경에 헤매고요, 또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계집질을 하면서 또 종로 상거리에서 풍악을 울리면서 누구요? 님이 행차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화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러시아를 의존한 사람은 제일 힘이 세겠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관찰사는 군수는 어떠냐면 백성들이 고열을 빨아먹어가지고요, 어떻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만 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땅을 떠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도 역시 기생과 풍악을 질타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고요. 또 탐악하는 관원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질다고 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고 파이어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심은 점점 이탈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처벌을 가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떵떵거리고 집을, 땅을 많이 이렇게 누리면서 천년만년 화스럽게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의 그러한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남의 목숨을 끊어가지고 저희들의 목숨을 이으려고 한 것이 결국 자기들의 목숨을 자기의 손으로 끊은 것이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화를 당한다고 이때까지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백성, 너무 중요하죠. 내 나라를 왜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내 나라를 남의 것으로 알고요, 돌아보지 않고요,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백성이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나라는 어떻게 되냐. 악한 정서와 부패하고요, 음란해지고요, 방탕해지고 사치해지고요, 엄탕과 폐악한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백성이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 되느냐 하면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면 어때요? 우리의 혈통도 없어져요. 가족끼리 막 싸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천만 명이 2천만 개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나라는 풍지박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심은 없어지고 사심이 가득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각각 저만 살려고 하는 중에 남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중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서로 해치고 죽이는 중에 인구는 해마다 그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며 알아도 걱정도 아니하며 그저 하루 이틀 살아가기만 골모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는 죽게 되고 죽게 되는 자는 없어질 뿐이니 온 나라는 그 누가 화를 당하지 않겠는가라고 3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키워드,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책을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이 힘써 노력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직책,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백성이 힘써 노력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너는 나를 뭐라고 하니? 이렇게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와 이 천국이죠.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또 주신 땅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잘 관리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백성이 힘써 노력하면 될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자, 백성이 아무리 자기 직책을 행하고 싶고 또한 직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줄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도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데 백성이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깨치려면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의 모임이고요. 모임이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요. 돈을 내가지고 이 모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임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율과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장서서 일어나서 그 사람이 그 일들을 더 이상 악한 짓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이 힘써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분 남아서요. 제가 가능하면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왜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데 위에 사람이 못하게 하고 있다는 그러한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 나라를 해치는 자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제가 끝에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되겠다. 백성들이 이제 위에 있는 관료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힘써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쁜 마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조금이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거든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이 하든지 아니하든지 상관 말고 나 혼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나도 아니하면 영원히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불의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직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보존하는 씨 뿌림이 되고요. 나중에 씨가 자라서 자연히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 전영정 집사님에게 넘기면서요. 이제 참으로 충성하는 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청미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하면 좀 더 이렇게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팀인가요? 청년부 모임이 바로 10시 이후부터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언제 7주차 때 조금 일찍 모여서 강의 1시간 하고 임시 수도 기념관 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오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우리 스터디할 때 이렇게 한 챕터씩 나눠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그래도 계속 스터디를 하셔야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이 여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모두가 다 열심히 해야만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중간 뭐라고 해야 되죠? 관리들, 지금으로 치면 정치인들이 어떤 책임이 있느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충성이라고 하면 왕이 있고 관리자들이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그때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충성은 국가에 해가 될지라도 일단 임금이 말했으면 무조건 따른다. 이걸 충성의 개념으로 봤다고 해요.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한 충성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완벽히 아시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만 일반적인 사람 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명령이 뭐에 맞는지 맞춰봐야 될까요? 그 사람의 명령이 말씀에 맞는지, 성경에 맞는지,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리들의 해야 될 입장이고 백성이 받아들여야 될 입장인데, 그 중에 특별히 관리들이 그걸 잘 따라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임금이 말하면 따르고, 그리고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겠죠. 그 사람도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그걸 따라 놓고 문제가 잘못되면 그거는 이제 임금이 그래 하라 했어, 이렇게 돌리고 끝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 당시 시대 상황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된 것에 임금이 잘못 판단해서 이런 걸 해라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잘못됐어, 나라에 안 좋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제 충신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너무 부패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오히려 역적으로 모해를 하고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반대로 이렇게 그냥 임금 말만 듣고 대충 자기 원하는 거 막 이렇게 뇌물도 받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충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유교를 엄청 꿰뚫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좀 필요한 것들을 많이 또 차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한 얘기 중에 민익이 사직 차직 군의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풀이하면 이제 저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있고 밑에 관리가 있고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야만 그다음 그 임금도 중요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백성이 망하고,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관리들이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임금 또한 세워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충신은 백성에게 해가 되는 일은 임금을 거역하더라도 자기가 죽더라도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진짜 충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얘기를 하면 백성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임금 잘 다스립니다. 우리 임금님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침범할 수 없는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문명한 나라가 돼요. 문명한 나라는 다시 정리하면 임금이 다 똑똑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 또 이시조선이라고 해서 계속 그냥 당연히 임금이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다 똑똑하고 다 잘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임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신하들이 임금한테 정말 옳은 소리를 하면, 옳게 가자고 얘기를 하면, 그 틀만 잘 짜놓으면 그 나라는 계속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갖춰놓자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진짜 충신은 이런 사람이고 역적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비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본인이 밝히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이렇게 참 충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참 충신은 이제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느냐. 1%는 될까 싶어요, 진짜 목숨 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배수구 의원이나 이런 몇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만 이 땅이 올바로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해요. 크리스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저런 게 뭐가 중요한지, 지금 이 나라에 해로운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차별금지법 같은 건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만 나쁜 법이 아니에요. 그게 되면 모든 국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되고, 국회의원들한테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압력을 가해야 되고, 기자회견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이 팀들은 토요일마다 롯데마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해요. 예전에 청년들도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백성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게 국민들을 해롭게 하는 법입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통로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진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멋진 정치인이 되고 관리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알리고 국민들을 깨우고 하는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게 12.7 집회라고 들어보셨어요? 12.7, 10월 27일. 10월 27일에 온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당, 교파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광화문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날인데, 그날이 뭐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모여서 100만 명이, 우리는 200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도 제일 크지만, 정치인들이 그거를 엄청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정치인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치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압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도 같이, 그러니까 국민들도 같이 깨워야 하고요. 크리스찬들도 깨워야 하고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우리 청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드렸던 기도 기억나세요? 나는 그 기도만 보면 눈물이 나. 아버지께 이 나라를 맡기는. 그렇습니다. 자, 독립정신 제 챕터 6, 마음속의 독립을 굳게 해야 한다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책을 구입하지 않으셨지만 구입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의 어떤 거예요? 이게 책에 대한 발제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독립정신을 지었었던 그 시대 상황이 어땠냐 하면 풍랑을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풍랑이 있는 그 대해의 풍파 속에 있는 배와 같다라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과연 누가 윗사람들만 위태하고 아랫 백성들은 상관이 없다? 관심이 없어? 자,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몰라. 난 지금 당장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그걸 어떻게 신경 써?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지금 전현재 지사님 말한 것처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자식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 참 어리석은 거죠. 자, 어떻게 해요? 무심히 앉아서 돕지 아니하고 편안히 건너가기를 바라겠는가? 우리가 배에 타고 있다면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품고 이 역경을 헤쳐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과연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책에서 가장 걱정하는 바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분이 바라는 바는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대한독립을 지키리라 하는 마음만 굳다면 오늘날 독립국이란 이름이 없은들 무엇이 걱정이며 세계 만국이 우리를 능멸하기를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게 되는 바가 이거예요. 인민의 마음속에 독립이란 두 글자가 없다. 인민이 신경을 쓰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요거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어요. 혹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아마 장수는 모르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우리 청년들 다 기억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씀하고 똑같죠. 독립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면 그 굳게 새긴 것으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을 아무나 와서 지나가거나 두드리게 하지 말고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셨냐면요. 제가 아까 우리 안정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아이고 딱 맞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청인의 풍우함과 일인의 강악함을 고르게 겸비하여 완고하고 질박한 성품도 있으며 영리하고 민첩한 재주도 가졌으니 이게 우리나라 그 백성들의 성품이었대요. 제가 그 밑에 풀이를 해봤어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풍우하다가 너그럽다. 강악하다, 억세고 모질다. 아까 그 막사는 부관 참시하듯이 김옥균 시체를 소금에 절여서 갖고 왔다는 말 듣고 경악을 했는데 진짜 억세고 모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질박한 성품이라는 거는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다라는. 따지고 보면 너그럽고 좀 못됐고 순수하기도 하고 완고하다라는 거는 고집이 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리하고 민첩한 재주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고 있을 만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민족성이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 경제 10위권, 국방 6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던 그 당시에 독재다, 20, 30년 독재하면 누구나 그런 부흥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 좌파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집권을 했었던 그 당시에 그 비슷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다 독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자기 주머니 채우느라고 국민은 못 살고 나라는 더 후패하고 더 부패 때문에 못 살게 됐어요. 그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온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러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속성을 어떻게 그러면 잘 발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만 잘 시키고 인도만 올바로 하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건국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여성에게 참정권 주고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가장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하셨어요. 6.25 전쟁 당시에 대학생들 징집 안 한 거 알고 계세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끌려가야 돼요. 그게 저희 아들이 군대에 나오죠. 군대가 원래 10년인데, 맞나요? 원래 2년인데, 복무만 1년 6개월 한대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도 6개월 이내에 전쟁이 나면 의무 참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안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급한 시기에 대학생들한테는 너가 살아있어야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전쟁이 오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참으로 나라를 위하는 지도자의 그런 자세가 아닐까요? 그래서 동양에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한 독립. 그럼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시대는 독립을 못했으니까. 그럼 지금은 어떡하죠? 우리 이미 독립했는데? 자, 그래서 한번 천쳐볼까요? 내 나라의 독립 권리를 보존하는 것을 나의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겨 아무 때나 무슨 일에나 독립을 위한 자리에는 죽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내가 까짓거 희생할 게가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고, 한편으로는 남에게 이 생각을 전파하여 전국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기묘하고 제일 중대한 일이다라고 지금 챕터 6의 마지막을 맺고 계세요.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파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기독교의 어떤 윤리, 기독교의 진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전파해야 되죠. 제가 이거를 지금 시대에 적용을 했어요. 이승만 시대의 독립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까? 진리라는 거죠. 어떤 진리? 하나님의 진리.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위태하다라고 보는 거는 나라가 좀 망할 것 같아. 경제적으로 부흥이 안 되고 있어. 부동산이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이게 우리가 당한 위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가 짓밟히는. 제가 여러분만 했을 때는 나라에 조찬기도회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대통령이 모여서 이제 국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목사님들 모시고 하셨었거든요. 지금 없어요. 조찬기도회가, 국가 조찬기도회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그까지 기도는 당신네들이나 하시오라고 문땡땡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알고 있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당신들 얘기고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잡은 진리를 우리가 행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 정도까지만 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제목만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잘못했다. 제목만 잠깐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10시네.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오늘 6장까지 했죠? 예,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안절부절하는데요. 제가 책을 보고 마무리만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6장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독립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과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 7장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이 있어야 돼요. 만구공법.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뭐냐면
독립국과 중립국의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 7장, 8장은 그러니까 만국공법을 통해서 이제 독립국과 그리고 연방국가, 그 다음에 이제 속국, 속지, 영세중립국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독립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백성이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나라를 보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학문과 그 만국공법을 배워가지고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10장 자주 권리 기묘하고 중대하다. 이것은 결국 뭐냐? 자주란 뜻이 뭔지 아세요? 자주. 예. 자기가 주인 되어 스스로 하는 거죠. 독립은 뭐죠? 남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독립해서 이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0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은 자유숲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1.5배속으로 하면 강의 잘한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지났는데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질문이 없으면 우리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